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헌법재판관을 만든 이미선 판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가 아니라 무모하게, 이것도 점잖은 표현이죠. 멋대로 임명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조회는 하셨지만 아직 구독 누르지 않는 분은 구독 눌러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구독 누른다고 돈 내는 건 아닙니다. 또 구독을 눌러놔야 매주 한 번씩 하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새로 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뜹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재산의 85%인 35억 원을 주식 투자로 번 돈이어서 논란이 된 이미선 판사가 우리나라 헌법이 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높은 자리인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말을 빼고 굳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는 표현을 한 것은 국민들한테는 될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뜻이죠. 이 사람은 판사하면서 그 시간에 주식 투자로 무려 3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와 사회 정의를 법으로 지키고 또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구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문 정권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밀어줘서 매간매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자리를 내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거지로 밀어넣었으니까 매간매직이죠. 뭐 사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문 정권은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니까 오히려 엉뚱하게 이미선 판사가 부자니까 배 아프다고 기분 나빠서 반대한다고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먹긴 사람이 성낸다고 뭐 눈엔 돈밖에 안 보인다고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돈 많다고 배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는 판사는 잘 안 하고 그 시간에 주식 투자 돈놀이만 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주식 거래는 판사로 있을 때 1200번이 넘었고 그 남편은 변호사인데 4000번을 넘게 주식 거래를 했답니다. 둘이 합하면 6000번 가까이 했으니까 2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주식을 팔고 살았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 한 번씩 하면서 얼마 남았나 이것도 다 계산하고 하니까 이러니 판사 일이나 변호사 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가진 재산인 주식은 왜 처분하는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분은 자신이 안 했고 남편 변호사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서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공직자가 근무 시간에 주식을 했으면 그게 공무원법에 위반이 되고 또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그 청문회에서 위증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자라는 부부라서 이렇게 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자도 재산을 가지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또 헌법재판관 명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일까요? 일반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의료보험되는 조그만 직장 하나라도 가지면 부모가 평생 벌어서 물려준 시골의 밭대기 하나라도 농사 안 지으면 벌금 무는 게 현재 법이고 국가와 국민 정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선 판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관련된 기업을 자기가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더 점입 가경인 것은 재판을 하면서 어떤 기업들 내부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이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참 이게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니 이게 얘기가 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는데 고양이가 먹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임명한 문정권이나 청와대다 여당은 또 우겨댑니다. 한심한 얘기죠. 문정권이 공직자 임명을 하면서 자기네 편인 친문한테는 법의 잣대를 무조건 무죄를 적용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적격 낙마 비율이 문 대통령 5년 임기 중반을 조금 더 지난 지금에도 무려 17.2% 나왔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8.8%였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9.2%였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는 15.5%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3.7% 정도였습니다. 이것만 비교해봐도 이 수치만 봐도 공직 임명을 하면서 얼마나 끼리끼리 내 사람, 친문, 무죄, 어거지 잣대를 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공직자들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임명을 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건 한마디로 자기 편 사람만 공직에 전부 임명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 조직에 철저하게 내 편 사람을 심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조직이 장악되면 그 후에 나머지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속셈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즘 야당 대표가 다음 선거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얼마요? 240명 내지 260명을 만든다고 공언하는 것도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권력 장악, 권력 독재를 해서 소위 문정권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지금부터 50년 이상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밑바탕을 이런 국가의 공직을 임명한 데서부터 깔아놓겠다는 그런 심산이죠. 같은 차원에서 문정권은 이미선 판사를 헌법재판관을 만드는데도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한 꼼수를 써먹습니다. 그 권력 독재를 하는 꼼수가 두 가지로 써먹는데요. 첫째는 평소 심정적으로 자기네 편인 정의당을 이번에는 전면에 내세웁니다. 정치적으로 문정권과 우군이 될 만한 그런 정당과 사람을 내세워서 권력을 독점하는 그렇게 독점을 해서 좌파 독재를 완성해 가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의당 하면은 떠오르는 몇몇 스타 정치인의 좋은 이미지를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최대한 이용한다는 겁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처음에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다가 막판에 와서는 문정권과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판에 와서는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처음에는 이 정도 주식 거래를 했으면 판사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일만 판사 일을 할 때 한 것이라고 따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다면 앞으로도 정의당도 정의로운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과는 거리가 먼 문정권의 이중대라고 하면 반발을 하겠습니까? 자, 문정권에 빌붙어서 적당하게 도와주면서 정치적 거래나 하는 다른 정당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같은 그 사례를 들면 자칭 정치 구단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청문회 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한테 공직을 하면서 명예와 돈을 다 가지려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듯하게 훈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주식 매각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면서, 이건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닌 말로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분도 아마도 지난번 목포시 투기 사건으로 붙었던 손혜원 의원과 다음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조금은 되긴 됐나 봅니다. 하나같이 한통속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정권이 공직자를 친문으로 임명해서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한 두 번째 꼼수는 소위 같은 편 추종자들인 전문가 여론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여론이 이미선 씨가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다는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 자격이 없다는 것이어서 압도적으로 국민들 여론이 싸늘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 변호사 50여 명, 강주 전남 지역 변호사 100여 명을 내세워서 이미선 씨를 지지선을 하게 하는 꼼수를 씁니다. 그것도 이미선 판사가 이발사 딸이었다. 지방대학을 나왔다. 헌법재판관의 남녀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 어느 정도. 이런 등등의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게 법 따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또 이 부산에 사시는 부산대학이 지방대학 축에 듭니까? 대단히 좋은 대학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은 서울대학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또 변호사가 1년에 1000명 나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부산 전체 변호사 중에서 50여 명이 서명했다고 과연 변호사로서 대표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평소에 잘 접촉도 못 해보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감싸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 맞춰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발사 딸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어. 누군들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참 똑똑했네 하면 동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인간적 홍보 기법을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 여론을 조작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정권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만드는 것을 볼 때도 문정권은 이제는 모든 공직을 자기네 사람, 자기네 편을 채워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권력 독재를 하려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좌파 독재를 50년 이상 해 나간다는 거, 이 사람들 주장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맞서는 야당과 국민들 전투력이 문정권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야당 의원들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서 텔레비전 보는 국민만 의식해서 호통만 치고 가만 안 있겠다고 성명서나 발표하고, 그러다가 임명되어도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만 하면 끝입니다. 수사 의뢰해가지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답답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속 시원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말이죠. 싸워보겠다는 시늉만 하면서 언론에 자기 이름만 남기려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여름이 우르르 몰려가서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히기만 바라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야당 의원들 직접 이미선 헌법재판관 집 앞이나 근무하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한번 하는 분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못 봤습니다.
특히나 야당 의원들 개인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남편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추궁하는 야당 주광덕 의원한테 맞짱 토론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격이 맞지 않는다는 둥 발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와대 문 대통령이면 모른다고 하면서 연수원 동기라면서 무슨 격을 따집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 그거 한 방으로 여론은 임명 가능으로 돌아선 거 아십니까? 의원님. 문 정권이 권력 독재를 한다고 매일 성명서만 내면 뭐합니까? 권력 독재 현장에서 투쟁하는 야당 의원을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공감하죠. 투쟁할 때는 용두사미격입니다. 시작만 해놓고 끝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더 허탈하고 허전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